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99세까지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채널 9988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88쌤이에요. 혹시 지금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신가요? 혹시 자고 일어났을 때 발끝이 얼얼하거나 TV를 보다 보면 손끝이 무감각해지는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림을 단순히 피가 안 통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증상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장애나 당뇨 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민하는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까지 88쌤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손발이 다시 편안해지는 마법 같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손발 저림, 단순 혈액순환 문제만이 아니다. 숨겨진 진짜 원인 3가지. 자, 그럼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원인 3가지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원인이죠.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관이 눌리면서 손끝이나 발끝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됩니다. 이럴 땐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를 바꾸면 곧 괜찮아지죠. 만약 이런 일시적인 저림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데요. 특히 밤에 손이나 발이 저리고 심하면 따갑고 쑤시는 듯한 통증까지 느껴진다면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손발 저림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신경압박 또는 손상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신경인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들이 어떤 이유로든 눌리거나 손상되면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팔이나 다리가 저릴 수 있고요. 특정 자세에서 유독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특정 관절 주변에서 신경이 눌려 손저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손발 저림의 위험 신호.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저림을 넘어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한쪽 팔이나 다리만 계속 저린 경우,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지속적인 저림이 있다면 신경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자꾸 깨는 경우, 잠을 방해할 정도로 저림이나 통증이 심하다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멈추는 경우 파행이라고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나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물건을 자주 놓치는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버튼을 누르기 어렵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은 신경과 질환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손발 저림을 줄이는 마법 같은 5가지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럼 생활 속에서 손발 저림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고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
88쌤만의 특별 팁입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다리 꼬는 자세는 이제 그만. 다리 꼬는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비틀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여 저림을 유발합니다.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땐 꼭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세요. 잠깐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손발에 큰 휴식을 줍니다. 두 번째, 당분 줄이기입니다. 달달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달달한 커피, 과자, 탄산음료 맛있지만 혈관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혈관과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설탕 없는 허브차를 추천드릴게요. 건강한 음료 습관이 여러분의 신경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혈액순환 개선제. 걷기는 혈액순환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끝, 발끝까지 잘 전달되어 저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주변을 가볍게, 꾸준하게 걷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동네 한 바퀴 어떠세요? 네 번째, 손발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입니다. 일상생활 중 틈틈이 손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10회, 발목 돌리기 좌우 5회씩, 손가락을 쫙 펼쳤다 오므리기 10회. 목과 어깨도 가볍게 돌려보세요. TV 광고 나올 때마다 한 세트씩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경 건강에 좋은 영양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신경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타민 B1, B6, B12 이 세 가지. 비타민은 신경 기능 유지와 손상된 신경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잡곡밥, 달걀, 생선, 유제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식단에 신경 써주세요.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발 저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다만 영양제는 무조건 드시기보다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맞는 영양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손발 저림은 단순히 스쳐가는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손발 저림의 핵심 원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액순환 문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압박 또는 손상.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각소실, 보행장애, 심하면 궤양이나 절단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방과 해결을 위한 88쌤의 특급 솔루션. 바른 자세 유지, 당분 줄이기, 하루 20분 걷기 운동, 손발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 비타민 B군과 오메가3 섭취.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 그냥 두면 위험한 이유와 뇌 건강 지키는 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